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아주 기승을 부렸죠. 쿠데타설, 이런 얘기들이 온갖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설의 진원지를 밝힌다, 이런 주제로 또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매체에서도 한번 국내 언론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이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뻥튀기가 되는 북 관련 뉴스,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40여일 동안 언론에 공개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생산되고 확대된 이런 쿠데타설의 진원지를 밝히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선 미국 상황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사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공동대처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고, 또 의사진들도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뉴스라서 일단 관심 좀 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예. 아마 한국은 17일인데 저희 방송 녹화하는 시간이 오늘 하루에만 해도 1시간별로 상황이 바뀌는 긴급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다 또는 CNN이다 한 10개 이상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한국 모 매체에 미 대륙으로 불어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라는 기사를 보냈는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정도에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서 에볼라에 감염되고 현지 치료를 하던 의사랑 또 여박사도 이렇게 이송을 해서 지맵이라는 백신을 써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미국은 안심이 되는구나 했는데, 지난달 9월 29일에 사실은 9월 26일에 라이베리아에서 온 토마스 덩컨이라는 그분이 이제 텍사스 보건장려병원에 열이 난다 해가지고 갔는데 26일날 오진을 했어요. 별일 없다고 집으로 가라 했고, 29일날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확진 판결을 받았고, 8일날, 이번 달 8일날 9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진 판결에 사망을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이 덩컨을 치료했던 간호사가 둘이가, 한 분도 아니고 둘이가 지금 에볼라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에볼라가 이렇게 번져가는구나,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근데 방역 장비를 다 이렇게 갖춘 간호사가 왜 감염이 됐을까 해서 지금 잘 이유를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도 방호복을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또 이것이 아니고, 이 중에 또 한 명이 또 앰버 빈슨이라는 간호사가 지금 이번 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난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타주를 왔다 갔다 이제 자기가 결혼식을 해야 돼가지고 아마 신랑 있는 쪽에 갔다가 왕복 도메스틱 국내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132명이 올 때는 같이 타고 왔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질병보호 CDC라고 미 보건당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는데, 지금 오늘 뉴스가 CDC 허락을 받고 갔다.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나오는 뉴스는 갈 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길게는 21일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망한 덩킨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44명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진 77명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검사를 한다고 나타나는 건 또 아니고, 잠복 기간이 최대 21일인 바이러스가 발열을 할 때부터, 즉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열이 발생하고 전염이 시작하게 되는, 그게 잠복만 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 3일 안으로 끝나는데, 이 100명이 지금 요 관리 대상이고, 이런 와중에서 이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발생한 상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퍼져나갔을 수다. 이게 초비상이 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32명,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만났던 뭐 그 사람들, 지금 좀 전에 뉴스는 거기 드레스복 맞춘 데가 지금 셧다운 돼갖고 다 폐쇄되고, 어쨌든 추가 감염자 발표는 없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주 예비군, 주 방위군 전부 비상 출동을 할 수 있게끔 서명을 다 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텍사스주는 각 학교가 폐쇄되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는 아직 뉴스에 미국 뉴스에도 지금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62살 먹은 노인이 JFK 공항에 왔다가 토하면서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지금 JFK 공항에 지금 대형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마 한국 언론도 그렇고 내일부터 굉장히 파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심했던 미국이 환자 한 명이 사망하고 치료하던 간호사가 감염되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공포가 밀리고 있는 거고, 이 공포의 또 핵심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한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잘 안 되는데 그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된 의사가 지맵이라는 에볼라 백신을 맞아가지고 완쾌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사실 아닙니다. 완쾌는 됐는데 스페인 의사가 다른 두 사람은 또 사망했습니다. 이 지맵을 맞는 사람도. 지맵을 맞은 사람도 많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둘은 어쨌든 다행히 완쾌가 됐고, 또 이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됐다가 아프리카에서 생존한 소년이 있어요. 그 생존한 소년의 혈청을 가서 또 맞아 모여서 효과를 본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생존한 브렌틀리 박사의 혈청을 지금 간호사한테 투입하고 있고, 이 정도로 또 이 지맥 바닥이 없습니다. 이제 없는 이유는 임시약품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났고, 이 사망한 덩컨은 다른 임시약물을 받다가 다른 개발제죠. 효과도 못 보고 사망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없고, 이번 주 13일 날 캐나다에서 개발한 백신을 지금 급히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미국인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지금 전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도 아마 이번 금년 12월에 나올 거고, 아직까지 언제 상용화될지, 결론적인 이 공포의 핵심은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공포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90% 내지 97%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니까. 그런 영화들이 뭐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지금 한미 관계 보면 이게 한국도 절대 뭐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구먼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타국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방금 연합뉴스 보니까 뭐 의료진을 파견하겠다는데, 글쎄요, 뭐 미국 의료진 파견은 중요하지, 한국이 지금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미국도 우려스럽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또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요거는 또 더 진행되면 또 말씀 좀 더 들어가고요. 오늘 이제 중심 주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40여일 동안 북에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 많이 됐죠. 이 공개 활동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 뭐 난무를 했습니다. 온갖 억측들이 파다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소위 이제 북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설을 주장하는 외신 보도의 진원지, 외신 보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보도가 그 진원지를 찾아냈다고 하시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9월 3일이죠. 9월 3일 날 모란당 악단 공연을 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없다가 14일이죠. 지난달 14일에 이제 아침에 노동신문과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아마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13일 날 그 과학단지, 과학자들 주택단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팡이를 짚는 모습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공개 활동을 40일 만에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중병설, 와병설은 기본이고, 뭐 여기 보도는 제가 안 했지만 뭐 실리각설, 또 뭐 쿠데타설, 온갖 유머들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신을 중심으로 워낙 약간 최장의 그 공개 활동이 없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쿠데타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 한국 언론도 받아쓰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공교롭게도 이게 2일에서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네. 구체적으로 보도가, 그날 제가 마침 기사에 썼지만, 다른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인터뷰 한다고,
북한의 그 유엔 대표부 참사분, 그 다음에 평양에서 온 국제기구국 최성남 부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 김 참사 얘기는 우리 매체에서도 얘기했고, 근데 뭐 사소한 일이고 어느 나라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그걸 초점에 맞추느냐. 뭐 그런 멘트고, 그 와중에 또 최 부국장은 자기가 이제 평양에서 온 사람이다.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왔는데도 그날 와서 보니까 뭐 대단하게 뭐 LA 타임즈까지 그냥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를 그렇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10월 2일에 바이스 뉴스라고 뉴욕을 기반으로 둔 그 포탈 형태의 어떤 언론 매체인데, 그 바이스 뉴스에 장진성이라고 탈북자시죠. 한국에 아마 뉴포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 언론 매체, 그 탈북자.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이다, 뭐 영국의 인디펜던트다, CNN이다, LA 타임즈다, 뭐 거의 제가 17개 주요 매체 전부 다, 뉴욕 타임즈만 안 쓸 정도로, 뉴욕 타임즈도 뭐 약간 썼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파급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3일부터 김제일부터 등장한 한 13일, 14일까지 열흘 동안 엄청난 그 파장이었죠. 그래서 우선 그 바이스 뉴스를 어떤 기사인가 보시면은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 고위 관료 김정은 더 이상 북한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Former top officer say Kim. 이렇게 딱 제목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 장진성 그 유포커스 대표는 본인이 그 항상 어디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통일전선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아니라고, 통일전선부에 있지도 않았다고, 뭐 전부 다 위조를 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기사를 보면은 전직 북한 최고위 관리가 탑 오피스가 김정은이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 매체는 제가 그대로입니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요. 장 대표가 according to the 장이라고 했습니다. 쿠데타는 실제로 2014년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으며 김정은은 단지 조직 지도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 쿠데타는 김정은의 외삼촌인 장성택의 처형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12월자에 하니까 약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도 하는 데고, 똑같이 이렇게 바이스 뉴스에서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걸 인용하면서 똑같은 그런 보도를 하고, 그 동시간대에 아까 말한 인디펜던트, 그날 오후에 CNN, 좀 이따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각종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장진성 이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뉴스들이 한국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어디가 진원지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예. 데일리메일이 그랬다, 또는 CNN 방송이 그랬다. 이걸 서로 인용하는 거군요. 예. 돌려쓰기가 확대가 돼서 북한 최고위 탑 오피스가 북한에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정은은 이미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 쿠데타는 이미 옛날에 일어났고 북한은 이미 조직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을 뿐이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비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그냥 온통 다 도배가 되다시피 한 그런 거였습니다. 가장 이 진원지의 핵심은 어쨌든 이 장진성이라는 분이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 기사가 잘못됐다 하지만 어쨌든 10월 2일 날 바이스 뉴스라는 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날 야후닷컴에도 메인으로 뜨고 굉장히 파급을 받고 전부 다 이걸 인용한 주 진원지는 바로 장진성 대표, 그 매체는 바이스 뉴스였습니다. 지금 말씀 드려보니까 제가 그 최근에 지난주였죠. 혹시 소위 이제 증권과 찌라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권가에서 서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정리한 찌라시를 누가 어떤 지인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방금 하신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맥락이.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장진성이라고 하는 그 탈북자 분 자체의 독단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장진성 씨랑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장진성 씨가 어떤 입장을 또 밝혔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 해명을 발표했고, 자기 매체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해명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봤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문제가 확대된 겁니다. 즉 2일날 이렇게 바이스 뉴스하고 인터뷰한 게 3일부터 다 퍼져나가다 보니까
10일 날은 페드럭 펜트닐 대변인이 연합뉴스가 질의하니까 쿠데타 일어나지도 않았고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 했고 미 백악관이 나서서 해명할 정도로 하니까 같은 날 장진성 씨도 자기 매체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영국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일부 해외 언론들은 뉴포커스 장 대표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장진성 작가가 이미 김정은은 2013년에 실각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등등등등 해서 이건 뭐 번역과의 오류고 이건 번역 과정의 심각한 오류고 이런 말을 좌우지간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방송을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데일리메일은 인터뷰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 바이스 뉴스를 인용했어요. 모든 매체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해명을 했다. 읽어봤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 물었죠. 모두 다 바이스 뉴스를 인용했고 장진성 씨를 직접 인터뷰했다고 발주 매체는 없다. 그렇게 기사 없고 바이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한참 있다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권 방송을 통해서 읽어준 거 전부 다 according to 장 대표는 이랬다 이건 뭐냐 하니까 뭐 나보고 영어 할 줄 아느냐고 물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무슨 명색이 턱파운드 하고 하는데 왜 영어를 못 하겠느냐. 미국 사람들도 못해도. 왜 그러냐니까 자기 여직원 바꿔주고 또 한참 통화를 하게 해요. 내가 여직원한테 영어로 다 읽어줬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통화 바꿔서 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는 뭐 쿠데타라는 내용도 쓴 적이 없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논란들이 바로 장 대표와 바이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항의할 생각은 없느냐. 그러니까 뭐 뉴요커지나 몇 군데도 항의를 했고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아졌어요. 뭐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이제 전부 해명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40분 동안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은 장진성 대표가 들으셔도 되는데요. 장 대표는 이미 작년부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무슨 주장이냐면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장성택 씨가 처형될 때도 이런 주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실각했다, 쿠데타 했다 이런 것보다 이 주장은 바이스 뉴스만 한 게 아니고 9월달 말이죠. 아마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탈북자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발표 비슷하게 똑같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그렇게 여러 가지 권력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이스 뉴스가 보도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장 대표에게는 그쪽에서 내가 오히려 물었어요. 하도 아니라 그럼 그쪽에서 장문하고 오바인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 항의도 하겠다. 내가 의의가 없어 하니까 항의도 하겠다. 나보고 약속을 하던데요. 각종 외신에서 보도되는 북한 정권의 불안전설, 북한 체제의 불안전설, 그 다음에 노동당 조직부의 정권 장악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장본인은 이 장진성 대표와 몇몇 장진 비롯한 학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번에 커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커지면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지. 자기는 해명해서 제가 방송할 때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이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또 실각했다 말한 적 없다. 쿠데타라 저한테 표현한 적도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파장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조금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약간 발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비슷한 주장은 많이 하셨고 이게 뭐 바이스 뉴스가 오바를 했던 장 대표가 실제로 그래 말했던 저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장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했다 하시니까 과정에서 바이스 뉴스가 보도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쿠데타 사실이 나온 전기고 이거는 어느 언론이 보더라도 이렇게 포멀 노스코리아죠. 포멀 노스코리아 탑 오피스가 김정은은 더 이상 실권 통제하지 않는다 했으면 이거 뉴스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워낙 파장이 있으니까 CNN도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면 CNN도 제가 지인들이 있지만 CNN이나 미 정보 관계자를 통하면 이런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딱 넣으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발언이. 그러나 파장을 낳은 장본인은 장진성 대표이고 바이스 뉴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 다시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2일날 인터뷰를 한 거고 바이스 뉴스하고 현지 시각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자기 언론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 11일이라고 하셨나요? 10일입니다. 예, 파장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한 날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가요? 현지 시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걸 왜 물어봤냐면 2일날 인터뷰를 해서 쭉 자기가 목적한 어떤 여론 확산의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나서 미 국무부가 백악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은근슬쩍 묻어서 다시 또 한 8일 이후에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 뭐랄까 방식, 어떤 그 여론을 흩어뜨리는 어떤 방식이
제가 느껴져서 그 날짜를 한번 다시 물어본 겁니다. 저도 왜 길게 통화를 했냐면 이 방송을 통해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딱 잡아 떼시길래 그러면 장 대표도 피해자이시라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피해자래요. 그래서 네. 내가 그렇다면은 항의를 하시라 공식적으로 바이스 음. 뉴스에 서면으로 제가 그런 거고 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쿠데타 설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누가 장진성 대표 말을 믿겠느냐? 당신이 음. 장본인이고 만약 언론이 오바를 했던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항의도 하겠다. 자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던. 글쎄요, 신뢰도를 뭐 이걸로 이름도 많이 뜨고 그 전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반북한 인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뭐 그게 네. 진실 유무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관련 기사는 여기 다 달아드렸고요. 그쪽 입장.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름은 더 알려졌을지도 모르나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을 안 믿을 정도 한 거고 특히 이 해명 과정에서 이렇게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걸 또 제가 밝혀서 기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거고 본인도 이게 얼마나 확산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 취재 과정이나 제 이 주권방송이나 또는 관련 그 기사들이 지금 민중의 소리에 취재 수첩에 올라와 있고 좀 전에 진실의 길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잘 읽어보시면 저는 공평하게 다뤘다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은 지금 권 대표님 말씀대로 읽는 독자분들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 장 대표께서 바이스 뉴스에 항의를 공식적으로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 사실이라면. 예,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이게 수시로 뭐 이런 보도들, 이런 소설들이 많이 이제 창작이 되고, 기사라는 형식으로, 무게감을 실어서, 유포되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불안정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불거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북의 안정성, 뭐 불안정성이 계속 나오는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통해서 뭐 한국 국정원 관계자를 굉장히 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뭐 잘못된 거죠.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다 있는 거고 장진성 씨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을 연구하고 있다는 학자들, 매일 소위 말해 북한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저는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 뭐 어떻게 이런 걸 나는 말하는 게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최소한 북한이 어떻게 이어왔고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1990년대부터 짧게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뭐 1990년대 초반부터 1994년 미북 합의 약간 25년까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도 북한 체제에서 잘 알 건데 북의 체제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체제를 갖고 지금 여러 논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보는데 그 김정은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세대 비판하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민족은 우리 동포지만 북한이라는 사회, 북한이라는 나라, 북한의 체제는 자기네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이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자기네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죠. 그렇지만 않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사에 좀 썼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들 하면 북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 안정적이라는 기본은 체제가 있고 자기들 사상이 있고 특히 고난의 행군 기간에 우리가 전부 다 공세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저거 망할 거다 생각이 다 판단 미스인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겨놨고 자기네들이 요번에 제가 시사 저널이죠? 아마 요번 주에 나갔을 건데 리언 페나타도 저서락을 월스파이트죠. 그렇게 가치 있는 싸움들이라는 그 책을 지난주에 냈는데 그 책의 한반도의 핵심은 이게 자기네 북한은 너무 모른다. 정보도 없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김정은 체제가 등장할지 상상도 못했다. 그 첨단 위성 장치 갖고 있고 최첨단 가지고 있는 미국도 미 국방장관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생각하려고. 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학자들도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튼튼하다 하고 그렇게 이게 3대 세수로 맞점 이게 넘어오는 과정들 지금 경제 이런 다 얘기를 하는데 글은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전 모르겠어요. 미국 관료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반도 전문가들 다 이렇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의외로 김정은 체제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요즘 건강이 문제되고 있죠. 나간다면 굉장히 북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정보 관계자들, 미 CIA 핵심 관계자들, 그 다음에 DIA,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핵기술 개발했고, 안정화되어 있고, 급성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보고 안 합니다. 백악관에 보고 안 하고, 안 해요, 얘네들이.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체제 봉쇄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냥 불안정하다. 이런 또 논란이 있겠죠. 한 사람한테 권한이 집중돼서 이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리언 페나트 장관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김정일 국방장관이 서거했을 때 그렇게 그 김정은 체제 등장도 안 했죠. 안정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거에.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뭐 요번에 또 한국 언론 보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뭐 경호원 대동하고 와가지고 저도 조금 놀라긴 놀랐어요. 저도 전문가로 보지 않지만 2인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허용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그냥 한 이틀만 공부해 보면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북한은 그냥 노동당에서 쫙 와가지고 김일성 주체사람들 쫙 해서 쫙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2인자여 말을 하지도 않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냥 나가고 어떠한 병고가 있어도 또 나갈 사회예요. 네, 그렇게 70년이 이뤄온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뭐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알아야 우리도 통일을 할 거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보호해도 할 건데 무조건 그냥 북한이 불안하다. 북한 체제 내일 모레 무너진다. 우리 협소 통일해야 된다. 북한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경제 봉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바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왜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 그다음에 불확실성, 체제 위험성, 경고성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중은 전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정말 북한을 좀 더 연구하고 좀 하면, 그렇게 그냥 가짜로 이렇게 허울로 이렇게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있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는 것. 거기에서, 미국의 최첨단 위성은, 그리고 도감청 장치들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있죠. 남북 대화, 화해 협력, 이렇게 하면 가장 확실한 정보를, 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관계 개선, 남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싶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한국 정부, 그리고 그 남북 교류에 앞장을 서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들으려고 더 귀를 쫑긋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만 생각이나 더 드리면, 이거 뭐, 북측 당국자들 들으면 좀 습할지 몰라도, 제가 뭐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아마 뉴욕에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나름대로 많은 통화를 하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난하고 노동신문 많은 비난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옛날에 뭐 독재자인 박정희 정권 때도 7.4남북 공동성명 했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이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3년인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 민족 문제를 지금 굉장히 보수 정권이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로 정말 세월은 금방 가니까, 정말 민족적, 역사적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기를 거듭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쿠데타설의 그 진원지.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 체제에 대한 관심과 작은 연구라도 이 여러 가지 이 소문들이 어떻게 허무맹랑한 것이냐, 근거 없고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스스로의 관점을 잘 갖고 이런 작은 소설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